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그 기업을 소개 또 분석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었는데 그나마 기업 탐탐에서 지금까지 소개됐었던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좀 입에 익은, 눈에 익은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국동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국동은 1967년에 설립된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일명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주력 생산하는 제품은 캐주얼 의류냐 스포츠 의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좀 납품하는 브랜드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최근에 호주 오픈 8강전에서 이긴 테니스 선수 정연이 그 라코스테를 입어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라코스테를 이곳 멕시코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나이키나 카라트,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입어서 관심을 모았던 그 언더아머 등 20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그렇고 언더아머도 그렇고 미국에서 특히 참 인기가 많은 브랜드에 대해서 OEM 공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동에 대해서 키워드 통해 하나하나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세대 오뚜기라고 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국동은 우리나라 의류 OEM 기업의 시초격인데요. 네. 국동이 1967년에 설립이 됐고 네. 가장 먼저 설립이 됐고 이후 호전실업이 198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세실업이 2009년, 영업무역도 2009년에서 각각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요. 이렇게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 배출한 인력도 많은 편입니다. 김정규 대표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동을 이제 섬유업계의 사관학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의 역사가 50여 년 되다 보니까 30대부터 한 70대까지 국동 출신들이 아직 업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력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이제 사업을 해온 바이어들, 해외 바이어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회사 측은 품질과 납기, 가격, 그리고 이제 바이어에 대한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꼽았습니다. 김정규 사장의 인터뷰를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래소는 네덜란드 거래소인데 헤마라고 1976년도부터 거래해가지고 42년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주력 바이어 중에 하나인 이제 나이키는 1999년도부터, 그리고 카라트는 2000년부터. 기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래처들의 이름도 굉장히 옛날에 언뜻 들어왔었던 기업들까지도 지금 새롭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50년이 된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오긴 했지만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동종업계에서는 사실 1위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휘청휘청할 뻔도 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국동은 67년에 설립이 되고 코스피 상장은 96년에 일찌감치 상장을 했지만 그 시가총액 규모는 500억 원이 안 되는 조금 아쉬운 규모인데요. 2008년에 키코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국동 역시 환차손을 크게 입어서 은행 관리를 받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김정규 대표이사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2007, 8년도 리먼 브로더스 외환 위기 사태 때 저희 키코로 인해 가지고 대량 적자를 봤었죠. 그래서 몇 년 고생해서 극복을 해서 2012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돼서. 회사는 당시 이제 300여 명 정도였던 직원들을 4분의 1 토막 냈죠. 이제 70여 명 정도만 남길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혹독한 구조조정과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바이어, 오랜 기간 함께해온 바이어들의 신뢰를 지켜서 오뚜기처럼 살아났고, 그래서 1세대 오뚜기라는 키워드를 꼽았는데, 2013년 이제 957억 원이었던 연매출액은 점차 회복을 해서 지난해 191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키코에 가입을 했는데 아예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진짜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느덧 다시 한번 뭐 연간 매출에 그리고 실적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외형 성장도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꼽았을까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옷이다. 사장님 옷 만드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사장님이 입는 옷은 아니고 네. 그 지난해 기준으로 국동의 가장 큰 고객사는 매출의 한 27%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에 본사를 둔 워크웨어 브랜드 칼하트라는 곳입니다. 그 워크웨어라는 게 워크 플러스 웨어해서 말 그대로 정말 일할 때 입는 옷인데요. 그 국동 이 기업은 이제 일할 때 험하게 입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또 때타지 않는 특수 소재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의 효율을 더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좋아하는 옷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워크웨어로는 어떤 게 있는지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미국 카라트사에 납품하고 있는 안전복입니다. 여기 사용한 그 리플렉티브 테이프, 재기 반사 테이프는 3D 반사 테이프로 각 방면에서 빛이 반사됐을 때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외에서 워크웨어의 시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워크웨어가 캐주얼이랑은 외관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입는 추세고요. 칼하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맨투맨 티로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 핫한 브랜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워크웨어란 게 또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블루칼라가 입는 근로복, 작업복부터 넓게 보면 군복이나 경찰복, 또 식당에서 요리사들이 입는 그 셰프 옷까지 작업장에서 입는 모든 유니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예. 때문에 사실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납품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식당이나 옷가게 등 현장에서 유니폼을 입는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업군의 개수나 직업군의 크기가 사실 예. 워크웨어의 시장 크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재 기자가 처음에 워크웨어라고 했을 때 그냥 작업복이라고 하면 되지 왜 워크웨어라고 굳이 영어를 써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뭐 영역 자체가 워낙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또 패션 아이템으로 그리고 베이직 아이템으로 또 입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웨어라고 하기에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좋아하는 옷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제 영역은 넓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땡큐 인도네시아로 했는데 이거는 약간 감은 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국동은 현재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 현지 이제 생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인도네시아 바땅이라는 지역에 신설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40개 생산 라인이 추가로 생기면 국동은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양 국가에 약 109개의 봉제 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올 상반기에 바땅 지역의 공장이 완공이 되면 총 생산량은 30% 늘어날 전망인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만큼 신공장 증설로 추가 오더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인건비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수익성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인건비는 뭐 중국이나 필리핀보다 낮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예. 어떤 생산성이나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동 그러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을 우리가 실제로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좀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회사의 미국향 수출 비중,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은 전체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결국 미국 시장이 잘 돼야 회사 실적도 잘 나오는 편인데요. 주요 시장인 미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의류 재고 증가율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어서 그동안 이제 생산이나 수출이 조금 제약을 받아왔는데 네. 그만큼 많이 팔릴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 추진 중인 사업 다각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여기가 바이오밸류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산삼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판매하는 그런 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밸류의 유통 채널을 조금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의류 제조 수출 기업인 만큼 현재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동은 환율 하락과 또 장기 매출 채권 손실로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예. 매출액은 전년보다 3% 정도 감소한 1,916억 원을 기록했고 또 영업이익은 82.7% 감소한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회사는 이제 지난해보다 매출액을 10% 이상 신장한다는 목표고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YGFN이 추산한 국동 PER은 6배 수준입니다. 비교 기업인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 각각 19배, 12배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현재가 상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테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동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얼마나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황도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